뉴스원 오늘도 김은혜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시작하시죠. 네,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초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지 4년 만에 검찰 조사를 받은 건데요. 이 조사가 늦었나, 말았나, 아니면 조사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조사 자체가 알려진 뒤부터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조사를 받는 형식이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형식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출장 조사를 두고 이 황제 조사, 특혜 조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조사가 이루어진 곳이요,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 청사였는데요. 보안을 이유로 대면 조사를 갔던 검사 3명은 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휴대전화도 보안사항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이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형식이죠. 영부인은 경호 대상이라서 휴대전화를 제출 안 했다고 하고요. 또 조사를 받다가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 그 즉시 조사를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연일 보도가 되면서요. 사실상 이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니 특검이 더 필요해진 걸 확인시켜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이 대통령실은 이후에는 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언급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요. 관계자를 통해서 김 여사는 의혹 해소를 위해서 검찰에 협조한 것이고 사실 그대로 진술을 했는데 특혜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초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네, 현직 영부인은 최초죠. 그런데 네. 이전에 전 영부인들도 조사받은 적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2004년에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권양숙 전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이 2009년에 부산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두 영부인도 비공개 조사 이후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었는데요. 다만 두 영부인은 피해자 신분인 김건희 여사와 달리 참고인 신분이었다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네, 더 시끌시끌한 거는 검찰총장이 이 조사 진행되는 거 모르고 있다가 사후보고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검찰의 내부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뉴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는데요. 보수 쪽 패널들조차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쉽게 이렇게 좀 비판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 메인 뉴스를 보면요. 말미에 앵커 멘트를 붙이곤 하는데요. MBC뿐만 아니라 TV조선 메인 뉴스에서 앵커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 비공개 소환을 사과한 데 대해서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호가 좀 걱정스러웠다고는 해도 떳떳한 조사가 아쉬웠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채널A 메인 뉴스에서는 앵커가 독립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검찰이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정치적인 관련성 때문에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이런 것들은 사건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서는 투명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까지 다음 소식.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소식인데 네. 미국 대통령 선거 얘기네요. 조 바이든 대통령 결국 사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이 전격 사퇴를 발표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요, 임기가 4년이고 최대 한 번까지 중임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건요, 1968년 린든 존슨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네, 이 리턴 매치잖아요. 이전에 경쟁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 상대가 되었기 때문에 네. 관심이 더 높아졌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과 비교했을 때 걱정이 많이 됐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퇴 요구가 불붙은 건요,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TV 토론입니다.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TV 토론에서는 바이든이 상대적으로 너무 노쇠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론 참사
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조차요. 바이든 대통령 건강 문제는요. 그런데 토론 때뿐만 아니고 앞서서도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이 맥락 없는 말 그리고 행동을 하면서 이 치매 논란이 일기도 했거든요. 거센 사퇴 요구에도 이 완주 의사를 강하게 밝히던 바이든 대통령 유세 중에 코로나19 확진을 받기도 했고요.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포스트 바이든 이후에 그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까가 관심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 실제로도 해리스 부통령 확실시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발표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만큼요. 전당대회를 거쳐야 하겠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50대 흑인 여성으로 검사 출신입니다. 해리스 트럼프 대진이 완성이 되면요.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맞붙었던 이후에 두 번째 남녀 후보 간 대결이고요. 또 성별을 떠나서 이념, 인종, 세대 간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선거에 이렇게 관심 많은 이유는 그냥 재미있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 결정을 여러 측면에서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미 대선이 북미 관계는요 한반도 정세에 끼친 영향이 정말 큽니다. 일단 민주당 해리슨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 외교를 이어나갈 텐데요. 원칙론자라고 합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은 인권 침해, 독재 국가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야구를 보러 가자고 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그는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 바이든 정부 때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나 한미 핵협의 그룹 가동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경제에도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이 트럼프 재임 당시 기조가요.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동맹국에도 관세율을 올리는 10%까지 올리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다시 집권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를 하거나 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이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에 이제까지 큰 폭의 성장세를 맞았다가 꺾인 우리 지역의 2차 전지 소재 수출에도요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책에서도 워낙 큰 차이가 있고요. 요즘 나오고 있는 수치들을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잠옷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역 소식이네요.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환경부와 안동시를 만나서요. 안동댐 물을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페놀 사고 등으로 이 대구 시민들 식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불신이 많은데요. 현재 주 치수원인 낙동강이 아닌 낙동강 상류에 있는 안동댐과 이 대구에 있는 정수장을요 100km 이상 떨어져 있긴 한데 관로로 연결을 해서 물을 공급받는 게 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큰 틀의 내용입니다. 네, 이 취수원 이전 전직 권영진 시장 당시에 구미 해평 취수장으로 한번 옮겨보자는 안이 있었고 여기에 대구시, 구미 시장, 환경부 장관, 총리까지 협의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이게 없던 일이 됐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논란들 왜 합의했던 걸 변경하느냐는 논란은 뒤로 하고라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안동댐이 취수원으로 적합한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대구시는요. 안동댐 물이 낙동강보다 수질이 좋기 때문에 이 식수로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 한 수질 검사에서 이 카드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동댐 바닥에 쌓인 퇴적물에서 이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이 환경부 낙동강 물연구소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퇴적물 검사를 했는데요. 안동댐 3개 지점에서 이 퇴적물 1kg의 카드뮴 수치가 이 바닥에 사는 수중생물에서 이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최악 수질 4단계 기준치인
6.09mg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중금속이 물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호수 바닥이 뒤집히거나 해서 이 퇴적물이 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이 환경 시민단체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안동댐 상류에 영풍재련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동댐 물 안동에서도 안 쓰고 있죠. 네, 안동에서도 식수원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끌어 쓰기 위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10km 관로를 공사하는데 적어도 2조 원 이상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지원 등에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게 환경부, 정부일 텐데요. 이 환경부를 소관하는 환경노동위원회예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우리 지역 국회의원 3명이 포진돼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힘을 싣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 고통 그리고 이 문제 해결돼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이 드는데요. 이 건설에 따른 또 어떤 파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요. 이런저런 일이 진행이 되더라도 낙동강 수질 개선, 낙동강은요 식수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데도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수질 개선이 뒷전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